형사 아들이 수갑을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것도 자기 새아빠한테. 당신에게는 더 이상 내 집도 내 마누라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이 어머니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혼자 버텨온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자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마다 차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던 그날, 진우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고향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광역수사대 형사로 일한 지 벌써 몇 년째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도 제대로 못 챙겼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영순 씨와 통화를 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항상 말끝을 흐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영순 씨가 깜짝 놀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진우야.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눈은 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다른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 소매 끝, 소매가 흘러내리며 잠깐 드러난 손목. 그 위에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옅은 초록빛과 보랏빛이 섞인 시간이 조금 지난 멍이었죠.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재빠르게 소매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며칠 전에 넘어져서 그래. 마당이 미끄럽잖아. 너무 빨리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변명이었습니다. 마치 수도 없이 연습해온 것처럼. 그 순간 집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콧소리 소리였습니다. 명절 낮부터 아직해도 중천인 그 시간에 거실 한복판에 기철이 누워 있었습니다. 양말도 벗어던진 채 소주병을 옆에 두고 영순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피곤한가 봐. 어제 일이 좀 있었나 봐. 진우는 말없이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른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얼마나 마른 손인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어릴 때 그 크고 따뜻했던 손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작고 가벼워졌는지. 영순 씨는 아들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으며 웃었습니다. 배고프지? 금방 차려줄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진우는 가방 안 깊숙이 손을 넣어 신분증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철이 일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거실 소파에 앉은 그는 진우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 왔어? 어제 연락이라도 하지. 예의를 차리는 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영순 씨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기철은 진우 옆에 앉아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공무원이 뭐가 좋냐? 월급도 쥐꼬리만 하잖아. 내 밑에서 장사나 좀 배워봐. 내가 눈 좀 있으면 진우 너 정도면 충분히 돈 벌 수 있어.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집었습니다. 국밥이 올라왔습니다. 영순 씨가 정성껏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기철은 한술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짜네. 짜다고. 그러더니 발로 식탁을 툭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하며 흔들렸습니다. 영순 씨는 바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요. 내가 잘못 끓였나 봐 하고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더 가지고 나오면서 등이 살짝 굽어 있는 걸 봤습니다. 무릎을 조금 구부리며 걷는 걸 봤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몸의 습관이었습니다. 작아지는 연습을 너무 오래 해온 몸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 좀 예쁘게 하시죠. 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기철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가족끼리 밥 먹는데 말을 좀 가려서 하시라고요. 야, 이 새끼가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기철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영순 씨가 황급히 진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진우야, 그냥 먹자. 어서. 진우는 그 손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공포. 이 상황이 더 커질까봐 무서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우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기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기철은 으르렁거리다가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저녁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철은 혼자 술을 마셨고 영순 씨는 계속 주방을 들락거렸고 진우는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진우는 작은 방에 짐을 풀어놓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가만히 있는데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기철의 술 취한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내가 지금 뭐라 했어? 그 통장 어디 있냐고. 영순 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제 노후 자금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야, 이년아, 내가 혼자 벌었어? 내가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 순간 안방 문 앞에 서서 그는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멈춤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돼. 당장 저 인간을 끌어낼 수 있어. 하지만 진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려면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진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며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 손에는 어제 저녁보다 새로운 멍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몰래 집 안두 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형사로 일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익힌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건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워야 했습니다. 오후 늦게 기철이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맥주였다가 소주로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마당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얼마나 됐어요? 영순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만 내려다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 번이었어. 술이 좀 과했다면서 사과도 하고.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부터 그게 그냥 일상이 됐어.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내 앞길을 막을까봐. 진우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형사인 아들이 자기 일로 곤란해질까봐 몇 년을 혼자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그 통장 진단서 같은 거 있으면 다 줘요. 그건 왜? 그냥 엄마 믿고 줘요. 영순 씨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해 진단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진우가 걱정할까봐 이름을 바꿔 접수했던 진단서들이었습니다. 진우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철은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반찬이 뭐가 어떻다느니 국이 식었다느니 핀잔을 주더니 갑자기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려쳤습니다. 야, 영순아.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영순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기철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가 식탁 맞은편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기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리 없이 힘있게. 기철이 당황해서 진우를 쳐다봤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감히. 앉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기철은 진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몇 년간 몸을 단련한 아들이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남의 집 가정사에 내가 뭔데 끼어들어. 남의 집이요? 진우가 천천히 기철의 손목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어머니 집입니다. 기철은 의자를 밀어젖히며 일어났습니다. 진우 앞에 바짝 다가서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한 대 맞아볼래? 응?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킷 안쪽 주머니로 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낸 것이 있었습니다. 금속 케이스에 든 광역수사대 형사 신분증이었습니다. 저 광역수사대 형사 진우입니다. 순간 기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정폭력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의 상해, 기록, 목격자 진술, 오늘 저녁 이 집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철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오늘 밤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영순 씨는 부엌 문 앞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기철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야야야, 잠깐만. 우리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내가 술이 좀 과했지. 그거 다 가정사잖아. 이걸로 신고까지 해야 돼? 신고는 이미 됐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오고 있어요. 2분도 지나지 않아 집 앞에 순찰차가 섰습니다. 경광등이 번쩍이며 골목을 파랗게 물들였습니다. 기철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의 동료 형사들이 대문을 들어서자 기철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내 마누라를 좀 가르쳤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다들 미쳤어? 기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은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끌려가며 버둥거렸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내 집도 내 마누라도 없습니다. 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철의 등이 순찰차 뒷좌석으로 사라졌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경광등이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영순 씨는 아들 뒤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엄마. 진짜로 끝났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영순 씨는 아들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몇 년치의 눈물이 그 한순간에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서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기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모아온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상해 진단서 3장, 이웃 주민의 목격 진술, 그리고 이틀간 카메라에 담긴 영상 기록. 기철이 가정사라고 우기던 모든 일들이 법정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기철은 가정폭력 및 재산 갈취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떵떵거리던 기철의 뒷모습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진우와 영순 씨는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당에 화단도 있고 창문이 넓어서 낮 내내 빛이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삿짐을 풀면서 자꾸만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 집은 내 집이다 싶은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날 퇴근길에 꽃다발을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한다는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요. 영순 씨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꽃병에 물을 담았습니다. 창가에 꽃병을 올려두고 식탁으로 돌아와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진우야. 영순 씨가 밥을 먹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응. 내가 내 아들인 게 평생의 자랑이다. 진우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밥이나 먹어요. 영순 씨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참아왔던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눈물을 가슴에 새기고 자라 결국 어머니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세상이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느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제나 반드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거나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